저는 이마 축소술을 했어요. 이마 축소술이 두피를 째고 박리해서 당겨서 꼬매는 거기 때문에 출발점 자체가 다른 수술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마 축소를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축소보다 모발 이식 쪽을 고려해 봐야겠구나.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마 축소술을 했어요. 그래서 댓글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도 이마 축소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제일 조심해야 될 질문이에요. 이마 축소술이랑 모발 이식은 좋고 나쁘고를 비교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두 수술은 애초에 출발점 자체가 다른 수술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마 축소술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전제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맞을 때만 장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모발 이식과는 다르게 이마 축소술은 째고 당겨서 꼬매면 거의 90%의 밀도를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마 축소 효과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끼도 없고 1년 애타게 기다리는 과정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기존 모발 밀도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이마 축소술은 머리를 심는 게 아니라 두피를 당겨오는 수술이기 때문에 헤어라인 밀도 자체는 거의 수술 전 상태 90% 정도 가지고 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두피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조밀하게 있던 것들이 살짝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 밀도로 늘어나면서 가지고 온다. 세 번째는 일부 케이스에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특히 이마 가운데 길이가 고민이었던 경우, M자 없고요, 그냥 이마 자체가 다 높은 사람, 그런 분들은 헤어라인 모양을 교정할 게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려야 된다, 그러면 모발 이식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마 축소를 못해요. 실제로는 잉여 두피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으로 줄이려면 되게 리스크가 커집니다. 흉터가 엄청 커지거나 꼬매는 것 자체가 안 돼서 괴사가 돼버리거나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살짝만 내릴 건데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취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마 축소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만족도도 높겠죠. 그런데 보통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이마를 축소하면서 헤어라인 교정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헤어라인에 딱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마 축소술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마 축소술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단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핵심적인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것들이 흉터입니다. 특히 봉합선. 이마 축소술은 헤어라인 바로 앞쪽을 절개해서 꼬매고 봉합선이 헤어라인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요, 흉터도 이마 라인 따라서 생겨요. 삭발을 하거나 이마를 까는 헤어스타일을 하거나, 특히 여성분들 포니테일로 머리를 뒤로 넘겼을 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마 축소 흉터 때문에 모발 이식 해드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뜨거나 또는 흉이 너무 크게 남거나 나중에 이게 또 넓어지거나 경계가 도드라지는 경우가 스트레스가 되긴 하죠. 이렇게 되면 이마가 줄어든 효과보다 오히려 헤어라인이 더 부각돼 보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넓어서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흉터 때문에 고민인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봉합이라도 제대로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봉합에 문제가 생기거나 괴사가 되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주변 머리카락도 탈락이 되게 되고 탈모가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되게 커집니다. 리스크에 있어서 모발 이식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로 모발 이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이마가 다시 넓어졌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진 않지만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두피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로 당겨놓은 두피를 얼마나 단단하게 잘 안정적인 수단으로 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고정을 하느냐, 그리고 고정 포인트 수, 수술자의 숙련도, 수술 후 초기 관리,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 정수리 부위에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안쪽을 다 박리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앞쪽에 혈관 손상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애들이 혈류 공급을 일시적으로 제대로 잘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청나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돼서 2차적인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거죠. 만약에 남성형 탈모가 있는 분이 이마 축소술을 했다, 그러면 계속 이마 라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M자가 진행돼서 올라가는 거죠. 모발 이식을 하는 모낭들은 탈모가 생기지 않는 부위에서 모발들을 가져와서 씹기 때문에 헤어라인이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마 축소술은 뒤에서 가져온 모발이 아니라 위에 있는 걸 그냥 밑으로만 내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M자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헤어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가져와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마 축소를 추천드리지 않는데, 개인 취향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의학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케이스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축소보다 모발 이식 쪽을 고려해 봐야겠구나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잉여 두피가 거의 없는 경우. 이마 축소술의 기본 원리는 두피를 째고 박리해서 당겨서 꼬매는 거기 때문에 메꿔줄 만큼 위에 있는 두피가 늘어나야 돼요. 그게 제한적이라면 아예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흉터만 남고 감염만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남성형 탈모가 있는 경우, 여성형 탈모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마 축소술로 내려온 모발이 탈모에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은 이식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정수리 밀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모발이 가는 경우에는 이마 축소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리 쪽 두피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밀도가 높아야 만족도가 높거든요. 여기 밀도가 낮으면 또 모발이 가늘면 만족도가 낮아요. 보통 우리 두피 모발 부위 중에서 제일 굵고 건강한 부위가 뒤쪽이기 때문에 뒤쪽에 아주 굵은 모발들만 선택적으로 뽑아서 밀도 있게 모발 이식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는요, 헤어라인 모발 방향이 뒤쪽으로 누운 분들이 있습니다. 헤어라인 쪽 모발이 앞쪽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뒤로 누워있는 분들이라면요, 절개선을 만들 때 뒤쪽 모발의 모근이 손상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모 축소술 후에 봉합선 뒤쪽으로 띠 모양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카우릭을 교정하는 모발 이식을 권장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마가 넓긴 한데 가운데는 괜찮고 좌우만 줄이고 싶은 경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마 축소술보다 모발 이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마 축소술은 기본적으로 가운데 길이는 줄이는데 이득이 되는 수술이지 좌우 라인을 세밀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좌우 디자인 교정이 목적이라면 모발 이식이 거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물론 제가 모발 이식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는 왜 이마 축소술을 했는지 궁금하실 건데, 그때는 모발 이식 비용이 되게 비쌌어요. 그게 한 7년, 8년 전이니까. 요즘은 모발 이식 비용이 그때에 비하면 엄청 많이 저렴해져서 이마 축소술 비용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졌어요. 모발 이식을 처음에 고민하다가 이마 축소술이라는 것도 있네?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모발 이식 비용은 내가 충당을 못 하겠고 이마 축소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열심히 끌어모아서 200만 원대 후반, 300만 원대 초반 정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공부를 많이 했죠. 큰 돈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마 축소술에 해당하는 장점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구나, 정확하게 판단이 서니까 비용도 그렇고 이마 축소술 해야겠다. 그래서 이마 축소술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본다면 조금은 고민될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가 이마 축소술과 모발 이식을 고민한다면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저는 모발 이식을 권장할 거예요. 왜냐면 모발 이식은 약간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리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마 축소술은 잘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일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잘 받아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스타일대로 잘 흡수를 하셔서 따져보시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저는 남자 중학교를 나왔는데 왜 그런 게 유행을 했고 왜 나도 반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마가 진짜 넓구나. 그때 이제 현실 자각을 하고 컴플렉스가 된 거죠. 결국은 3년 전에 기회가 돼서 이마 축소술을 하고 지금까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3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안 좋은 측면, 단점들을 먼저 알려드리면, 수술을 받고 나서 한 2주에서 길게 한 달 정도는 머리가 미친 듯이 빠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거의 80개, 100개가 빠질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멘탈도 흔들리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이마 축소술이라는 게 두피를 째서 억지로 당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모발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일시적으로 이제 탈락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거의 그때 빠졌던 머리들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체감상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당시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고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두피가 많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48시간 동안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도 못 감지, 붕대에 밀폐된 이런 환경에서 내 두피를 계속 가둬놔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몇 개 난다거나 비듬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안 그래도 두피가 안 좋은 사람인데, 원래 이 만성 두피염을 달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역시 관리를 하면 또 금방 또 좋아지더라. 자, 단점 세 번째는요, 흉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이마 라인을 째서 꼬매는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당연히 미용실 가면 미용사들이 물어보세요. 혹시 모발 이식 하셨냐, 머리를 크게 다치셨냐, 뇌 수술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티가 나긴 합니다. 수술하고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0개월, 1년까지는 이런 말들을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년, 2년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져요. 색소 침착이 된 것도 많이 옅어지고요. 긴가민가해서 말을 안 하는 건지 크게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축 수술을 하길 잘했다 그런 편이기 때문에 장점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 M자가 이렇게 파여서 올라간 분들은 모발이식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마 가운데가 넓은 사람들 이런 남자분들은 이마축 수술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탈모 빈도가 낮기도 하고 탈모가 오더라도 헤어라인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마축 수술을 하시건 모발이식을 하시건 장점 단점을 잘 따져서 하시면 될 거예요. 모발이식을 받으면 뒤통수를 절개하고 뒤통수에서 머리를 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뒤통수도 아프고 잘 때 불편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마축 수술은 아무래도 뒤통수가 아니라 앞에서만 볼일을 다 보기 때문에 베개를 베는 것도 저는 편했어요. 자면서 뭐 불편한 것도 크게 없었고 통증은 제가 모발이식을 아직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진통제 먹고 항생제 열심히 바르니까 저는 크게 불편한 게 없었어요. 어떤 수술이든 수술 후에 불편한 증상은 생길 수 있고 장단점은 다 있고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오셔서 이야기라도 나눠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